포건비 칼을 품고 슬퍼하다. 2부 칼을 품고 슬퍼하다. 사명은 금강산에서 참선하는 중에 임진왜란 소식을 들었다. 속세를 떠난 몸으로 속세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으나 백성들이 죽어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서산이 사명을 불렀다. 사명은 서산의 부름을 받고 묘양산으로 갔다. 서산대사는 평상시에도 정신적 수련과 함께 육체적 수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스님들이 절만 지키는 데 힘쓰기보다 앞장서서 왜군과 싸웠으면 합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살해되고 있고 이에 민초들은 의병을 일으켜 지키고자 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백성에게 귀감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서산이 말했다. 살생금지가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네. 우리가 배우는 건법은 살생을 위한 게 아니고 지키기 위함이네. 부처님께서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끊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살생을 막는 것입니다. 백성이 저렇게 죽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데요시의 착각. 왜군은 탕금대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저항 한 번 받지 않고 한양을 점령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도망쳤다. 조선 조정은 임진강 전투마저도 패하자 이덕형을 청원사로 삼아 명예 원병을 정했고 선조는 압록강 의주로 피난했다. 그러나 군이 지우기나가가 평양성 맞아 함락시키자 선조는 명나라로 가서 명예에 내부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유정룡이 만류했다. 임금이 한양을 비우고 도망친 가운데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외의 수군을 쳐부수는 성과를 올렸다. 안산 대첩은 단순한 수군의 승리가 아니라 전세를 바꾸었다. 사명대사의 평양성 전투. 명나라 이여송이 5만의 대군을 이끌고 의주를 지나 평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군이 지우기나가는 당황했다. 이순신에 의해 바다를 통한 보급로가 끊기고 사명의 승군 때문에 육체 보급로마저 끊긴 가운데 왜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이여성이 평양성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명은 승군을 이끌고 평양성 인근에 주둔했는데 이 무렵 전국 각지에서 의승군들이 사명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불심이 깊은 이여성은 승군의 활약에 대해 듣고 있었다. 이여성은 중국의 소림사무소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명의 승병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고 있었다. 조선의 사명대사가 승군 5,000명을 거느리고 왜군과 싸우고 있다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오? 유정룡이 말해주었다. 그분은 천문과 역각, 부처님의 말씀과 공자 말씀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큰 스님이죠. 지금 사명대사는 외적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도 대사님이 갖고 계신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빈을 찾아 헤매는 소년. 작원관 전투 이후 미옥과 빈의 안부가 걱정되었지만 비변사에 속해 있던 소년은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 평양성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난 후 조선은 한숨을 돌릴 여유를 찾았다. 평양성에서 사명을 만나게 된 소년은 아버지를 만난 듯 기뻐했다. 대사님, 우리 비변사에서도 대사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장군과 승려가 다를 게 뭐가 있나. 제가 진주성을 지켜낸 김시민 목사와 백성들을 위해 위무사 겸 지원군 대표로 진주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주성을 둘러본 후에 돌아오는 길에 밀양에 들러볼까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라 나무라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빈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모녀를 찾게 되면 내 안부도 꼭 전해주게.
빈을 만나면 대사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빈과 어머님은 반드시 살아있을 것입니다. 어머님이야말로 강한 분 아니십니까? 남자들도 살아나기 힘든 전쟁이야. 제가 반드시 두 사람을 찾아 소식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빈을 사랑하나? 예. 사명은 소년의 모습에서 이랑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던 어린 자신을 떠올렸다. 밀양의 집에 두 모녀가 없거든 만호사를 찾아가 보게. 혹시 그곳에 피신하고 있을지 모르니 말일세. 소녀는 평양에서 배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가다가 서해항로를 이용해 진주성으로 갔다. 진주성 바깥은 왜군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그 위험을 알면서도 빈을 찾기 위해 자원을 한 것이다. 소녀는 비변사 관리로서 목숨을 걸고 황포도대에 몸을 실었다. 진도의 전라 좌수영까지는 해상권을 장악한 이순신 덕분에 안전했으나 경상도 사천으로 넘어오자 왜군의 소굴이었다. 사천항 근처에서 왜군과 맞닥뜨렸다. 왜군들은 진주성을 고립시키기 위해 조정에서 지원군을 보내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소년과 지원군은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수백 천의 왜선들이 소년의 돛배를 에워쌌다. 순간 소년은 빈이 있는 밀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소년은 마지막을 직감했다. 소년은 편지를 부하에게 맡기며 말했다.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 우리가 장렬하게 싸우다 죽었다는 것을 알려라. 소년은 편지와 함께 선조의 교지와 기밀 문서들을 부하에게 주고 달아나도록 했다. 그리고 50여 명의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다. 외적을 한 놈이라도 더 베고 죽겠다는 각오로 싸우자. 그 밤 사천 앞바다의 달은 헐떡이고 있었다. 2차 진주성 전투.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히데요시는 포로로 잡힌 두 왕자를 조선으로 돌렸다. 그리고 조선의 방심을 틈타 가토기 요마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1차 진주성 공격에 실패한 치욕을 갚아주기 위해 진주성을 다시 공격해 위력을 보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강원 양면의 작전을 실행하려는 것이다. 심유경이 히데요시의 국사를 조작해서 일본에 가짜 항복 문서를 들고 명나라 왕자를 만나기 위해 요동해 간 사이 일본이 예고도 없이 진주성을 공격했다. 1593년 7월 왜군이 진주성에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명은 진주성을 돕기 위해 승병을 모집했다. 명군이 움직이지 않아 조선의 관군과 승병, 의병만으로 삼남의 왜군과 대적해야 했다. 사명의 승병 3천은 진주성에 가까운 함안과 의령으로 향했다. 사명은 의령에서 곽재우 장군을 만났다. 우리가 여기서 진주성으로 집결하려는 왜군의 보급로를 끊어야 합니다. 대사님의 소문은 이미 조선에서 자자합니다. 저도 대사님을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의병과 대사님의 승병을 합쳐도 4천밖에 되지 않는데 어찌 5만을 상대하겠습니까? 왜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려는 왜군에게 화살을 퍼부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강을 건너려는 배는 불화살로 쏘아 불바다를 만들어야 합니다. 곽재우 장군은 사명을 믿고 정암진 나루의 강둑 어귀에서 승군과 함께 군사를 배치하고 기다렸다. 3만의 왜군이 진주성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 배들을 불로 살랐다. 일부 정암진 나루 들어오는 왜군들은 곽재우 장군의 병사들이 달려들어 돌이켰다. 이날의 정암진 전투로 3만의 왜군 가운데 절반이 죽었다. 왜군들은 더 이상 강을 건너지 않고 강 저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왜군들은 강 건너기를 포기하고 대구에 집결해서 의령을 노렸다. 의령은 방어할 만한 성이 없어서 대구에서 5만의 왜군이 육로로 의령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명고 곽재우는 진주성으로 가는 길목인 의령을 버리고 게릴라전에 유리한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명은 왜군들이 진주성으로 집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수의 의병과 승병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다. 사명은 전라도에 있는 권율 장군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라도로 향했다. 아동과 산청으로 군사를 모아 진주성을 공격하는 왜군들을 배후에서 공격하기로 한 것이다. 사명이 전라도로 향한 사이에 진주성은 10만 대군의 왜군들에게 열흘도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었다. 사명은 울었다. 왜군은 끝까지 저항한 진주성 백성들을 도륙했다. 양민이 6만을 넘었다고 한다. 심지어 한 사람씩 죽이기 귀찮다며 한꺼번에 불을 질러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진주성 싸움 후 진주성 바깥 정암진과 의령에서 올라싸운 공적을 인정해 조정에서는 사명에게 종이품, 도총섭, 중추, 부첨 지사를 내렸다. 그러나 사명은 그 교지를 남강에 던져버렸다. 히데요시의 선택. 히데요시는 명나라 자신에게 강화 조건을 제시하고 의무퇴했다. 60이 넘어 아들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복덩어리인 것 같았다. 아들 출생 후 조선에서도 승전 소식이 들려왔다. 2차 진주성 공격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다. 히데요시가 조선의 남쪽 사계도를 넘겨달라고 한 것은 조선에 출전한 영주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자신은 조선 전쟁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 판단한 때문이었다. 히데요시 입장에서도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졌다. 후계자인 조카 히데스고는 히데요시를 잘 알기에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히데요시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고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의 자리가 위험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임진왜란 휴전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히데요시의 후계자 문제로 나라가 흔들렸다. 그러니 조선에 나가 있는 장수들에게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의 성에 박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명나라 16경과 히데요시를 속이는 사기 강화 조약을 꾸미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히데요시가 후계자 문제로 정신 팔려 있을 때 명나라 황제의 문서를 조작해서 히데요시가 원하는 문구로 바꿔놓았다. 히데요시가 요구하는 조선의 남쪽 사계도는 이미 경상도와 전라도 남쪽을 점령하고 있기에 나머지 땅만 차지한다는 전쟁을 싫어하는 명나라를 설득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효성은 영전되어 명나라로 돌아가고 명의 부총병으로 유정이 오게 되었다. 유정도 16경과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강화안이 오가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비밀로 진행되는 바람에 소외되어 있었다. 유정 부총병은 권율 도원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일본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도권을 쥐고 명예는 16경이 강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우리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만 강화가 체결되면 모든 공은 저들이 차지할 것이오.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들었어. 가토 기요마사도 강화 협상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이에 가토 기요마사를 이용해 강화 협상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오. 내가 이미 가토 기요마사에게 서신과 선물을 보냈어. 은밀히 편지를 줄 테니 조선의 유명한 스님을 사자로 보내는 건 어떻소? 권율은 그 역할을 할 사람은 사명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사님의 구국 충정은 알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적장 가토 기요마사를 만나 주십시오. 지금 명나라와 왜군 사이에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첩보가 있는데 조정에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명예 16경과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러니 대사님께서 가토 기요마사를 만나 내용을 알아봐 주시고 울산성의 동태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도원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니
해보겠습니다. 저는 부처님께 의탁할 때 이미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이 죽음의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제 시신을 거두어 남천강에 뿌려주십시오. 어균의 방문. 형님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원하는 나라는 양반과 노비의 구별도 없고 다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라라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꿈에 불과하지. 저는 그런 나라를 아주 먼 무인도에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현실 세계에선 불가능한 일이야. 전에 형님이 제 생각을 글로 써보라고 하셨죠. 교산, 그런 글을 쓰면 조정에서 역모를 꾸민다고 잡아갈 걸세. 상상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교산이 글로 만들어 놓은 이상세계가 어떨지 보고 싶네. 1594년 4월 사명과 가토기요마사의 1차 회담. 명나라 도독 유정은 권율 장군으로부터 사명대사가 가토와 만난다는 것을 듣고 찾아왔다. 도독께서 소승에게 그 임무를 맡긴 연유를 듣고 싶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강화 대표인 심유경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황제 폐하의 책봉을 원하며 조공을 허락해주면 철수하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원했다면 히데요시는 처음부터 무리한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군이주 유키나가와 협상에서 배제된 가토기요마사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토기요마사에게 군이주 유키나가의 협상 내용을 넌지시 알려주고 실제 히데요시가 원하는 협상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르다면 그것은 군이주 유키나가가 심리경과 짜고 히데요시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봉에 있는 두 사람을 서로 이간질을 시켜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협상에서 배제된 조선의 입장을 대사님께서 가토기요마사에게 명확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도독의 말을 듣고 표정이 풀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대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가토기요마사에게는 제가 소개장을 써주겠습니다. 대사님의 성함을 사명대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군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대사님은 중국에서 공부한 스님으로 명나라에 있을 때 저와 교분을 쌓은 조선의 고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운으로 하겠습니다. 소나무에 걸친 구름으로 하죠. 송운 대사님 감사합니다.